자, 그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다음은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관계대명사 왓이 남아있어요. 요거 이제 1번. 관계대명사 왓. 관대 왓이라고 쓰시고. 관대 왓이라고 쓰시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오겠죠. 불완전 쓰시고. 불완전 문장이 들어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전체적으로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목보 자리에 들어간다.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이렇게 다다닥닥 들어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왓이 이제 의문사 역할을 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의문사 역할을 할 때도 있다. 얘는 이제 두 가지가 들어올 건데, 주어, 동사 순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냥 동사만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때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 의문사 왓이 이제 주어 역할을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오는 게 맞고요. 여기 두 가지가 들어오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얘도 지금 보면 의문사 절이야, 결국은. 이게 하나의 의주동, 의동 해가지고 의문사 절이기 때문에 명사절이다. 명사절이라 주목보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요건 사실은 이제 그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 왓이랑 그 다음에 의문사 왓의 해석만 좀 다르죠. 아까 이제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해석만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대명사 왓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는 겁니다. 요걸 쓸지 저걸 쓸지, 이 왓은 어떤 왓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판별이 가능을 해야 된다. 문제에 이제 적용을 하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일단 보시면 이제 그 밑줄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거를 좀 골라봐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요. 옆에 보시면 어떻게 다른지 쓰라고 했어요. 관계대명사인지 명사절인지 이런 거 한번 쓰는 얘기고,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해석도 한번 해보셔라. 그래서 관계대명사 왓이랑 의문사 왓이랑 구별을 한번 해봐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차 플러스 관계대명사입니다. 전차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지금 앞에 했던 내용이랑 좀 유사해요. 그럼 반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떤 면에서 유사하냐면 You must cross the bridge라고 돼 있어. A large troll lives under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기 대시 생략이 된 거지. 일단 보면은 위치나 대시 생략이 된 거야. 위치나 대시 사라져서 이게 잘 보면 못 간대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쪽에 뭐가 없습니까? 명사가 없어요. 이 뒤에 이제 명사가 없어서, 명사가 없으니까 무슨 취급? 뭔 취급? 명사가 없다. 목적 없다라는 뜻이다. 이거랑 똑같아. 명사가 없다, 목적 없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다. 둘이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못 간대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 못 간대의 생략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쓴 거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잘 보시면 요 언더가 혼자 있는 게 조금 문장적으로 봤을 때 좀 아쉽습니다. 좀 이게 깔끔한 문장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 언더를 데려올 거야. 어디다 데려올 거냐면 you must cross a bridge. 요때는 이제 위치를 쓰고요. 위치를 쓰는데 조금 띄어서 써봐. 띄어서. 조금 띄고 이제 위치. Or large troll. 어쩌고 저쩌고. 리브즈. 이렇게 썼어. 쓰고 나서 보니까 저 언더를 데려올 거야. 언더를 어디다 데려오냐? 여기다 데려올 거야. 언더. 여기다 데려올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접속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지. 우리가 오늘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게 이겁니다. 관계대명사 플러스 앞에 있는 전치사까지. 그럼 이거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일형식 문장이에요. 주어, 그리고서 일부. 완전한 문장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데려올 수 있다. 라는 거고, 뒤에 아까 똑같은 얘기 쓰시면 되는데, 전치사 뒤에는 항상 어떤 명사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전치사 뒤에 명사가 없잖아? 명사가 없으면 뭐다?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목적어도 없는 것이다. 목적어도 없는 것이다. 목적어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뭐는 결국에 지금 이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이 문장 전체 있죠?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문장은 전치사의 전치사 뒤 명사는 결국에는 잘 따져보면 목적어 취급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목적어로 취급을 합니다. 그 얘기가 지금 앞전 시간에 이제 했던 건데, 그걸 한 번 더 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만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고요. 도식을 한번 그려볼게요.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들어와요. 그럼 앞에 당연히 명사는 있겠죠. 선행사는 있습니다. 선행사는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까 문장 뭐라 그랬냐면 그 전치사를 제거함으로써 문장이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들어와요. 그리고 전치사 같은 경우는 사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계대명사예요. 이 관계대명사가 딱 두 가지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절대 틀리면 안 돼요. 1번 만약에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잖아. 그러면 whom을 씁니다. 이거는 사람일 때만 쓴다. 그리고 만약에 사물 외에 다른 거잖아. 사람 외에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위치를 씁니다.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that을 자꾸 쓰려고 한단 말이야. in that, at that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싶어 하는데 절대 that은 안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된다. 절대 틀리면 안 된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했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완전한 문장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 문장이 이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수식을 해준다.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부사로 내려가. 자,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위에서 나왔던 내용이 또 연달아 연속해서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서 보면 I have much time, you serve the program at the time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서 이 much time에 해당되는 애 있지. time이랑 at the time 이게 같은 말이에요. 완전 같은 말이야. 내가 시간이 없었고 나는 문제를 그때 그래서 풀었다 이런 표현인 거지. 그러면 지금 I don't have much time까지는 똑같아. 이게 선행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저 at time이 사라지면서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기겠죠.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맨 끝에 at이 있잖아. at을 데려올 거지. 그럼 여기다 데려와. at which 이렇게 되는 거지. at which 이렇게 되고 뒤에는 you solve the problem 이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선생님 아까 했던 거 아니에요? 요 at which 요거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했던 거죠. 했던 건데 이거를 한마디로 다시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관계 부사로 다시 정돈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요 시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뒤에 있는 내용도요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뒤에 있는 문장이 타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시간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지. 나는 시간이 없어. 어떤 시간인데? 어떤 시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어떤 시간 했을 때 when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어떤 시간 언제 어떤 시간인데 하면서 when으로 바꿀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when으로 바뀐 게 관계부사예요. 즉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위에 이렇게 다시 가보면 제가 아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다고 했는데 요게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요. 간혹 가다가 이게 관계부사로도 변동이 가능은 합니다. 이게 간혹 가다가 관계부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좀 써주시면 좋죠. 간혹 다 그런 건 아니야?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앞에 있는 명사가 어떤 명사인지에 따라서 관계부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부사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관계부사는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 부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우리가 앞전에 의문부사를 했단 말이야. 똑같아요. 의문부사입니다. 그래서 when, where, why, how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가 쫙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아까 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뒤에가 깔끔하게 완전한 문장이 됐잖아. 그래서 이제 완전한 문장이 뒤에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선행사의 종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명사가 들어가긴 하는데요. when 같은 경우는 아까 느꼈지만 시간명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where는 장소에 대한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장소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why는 이유에 관련된 명사가 들어가야 되겠고 how는 방법에 관련된 명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명사 들어가고 자, 뭐 when부터 where, why, how까지의 문장이 끝에 있는 완전한 문장까지 합해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설명해준다, 수식해준다. 요거 이제 그 괄호 필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간에 관련된 명사인데 시간을 완전히 전부 다 포함하는 그런 명사가 있을 수가 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the time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이거는 시간에 대한 어떤 모든 총체적인 부분들을 다 합산을 해가지고 the time이라고 뭉뚱그려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럴 때는 the time이랑 when이 함께 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둘 중 하나만 들어와도 됩니다. 그래서 the time이랑 when 같은 경우는 이제 둘 중 하나 생략이 가능해요. 근데 둘 다 있어도 상관없어요. 둘 다도 오케이. 뭐 생략해야 되고 둘 다 있어도 되고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장소에 대한 명사 중에 장소 명사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는 the place가 있어요. 근데 the place where도 똑같아. the place where도요. 이거 둘 중 하나를 생략을 해도 되고 둘 다 가능합니다. 똑같아요. 이유에 대한 명사도 the reason이 있어요. 얘도 the reason why 둘 중 하나 생략해도 되고요.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예외가 되는 게 이 방법명사에 관련된 건데
방법명사는 사실은 다 아우르는 게 the way죠. the way라는 애가 이제 방법에 관련된 명사인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쓸게. the way랑 how 같은 경우는 다른 애들이랑 좀 다르게 자, 둘 다 쓸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반드시 둘 중 하나만 씁니다. 겸상할 수 없어요. 빠져야 돼요. 한 명이 오면 바로 한 명이 빠져줘야 돼요. 그래서 the way how 같은 경우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에 확실하게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런 이야기였고 여기 밑에는 제가 그거를 이제 잘 쓰라고 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시험 볼 때 칸을 잘 채워가지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갈게요. 계속적 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계속적 용법이라면 뭐냐면 약간 부연 설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어떤 문장이 들어오고요. 주절이 들어오고 뒷문장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있는 선행사를 설명해 줄 수도 있고 뭐 지금 다양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형태부터 먼저 볼게요. 노갱이가 나가 있는데 또 힘드니? 언제 안 힘들어지는 건지 힘은 맨날 드는 것 같아요. 더워요. 아 더워? 그치. 이 공간은 넓은데 바람이 아예 시원함이 안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도 그게 의문인데 계속 에어컨을 켜놨는데 왜 시원해지지 않아요? 원장님께 여쭤보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힘이 잘 빠져요. 에어컨의 탓인가? 에어컨 탓이 크잖아요. 거실도 시원해지는데. 그치. 사실 우리 거실도 이만한데 제가 다 커버하거든? 우리 집도 사실 제만한데 제가 다 커버하긴 해. 분도 열리는데 와서 선풍기는 왜 킨 거예요? 누구? 저 선풍기. 저거는 이제 바람 퍼지라고. 서큘레이터처럼. 에어컨이 얘가 기능을 못하는 게 아니야. 바람이 시원해. 얘가 기능을 못하는 게 아닐까. 쟤는 계속 나오긴 하는데 제가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둘 다 문제인 것 같아요. 뭐가? 둘 다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기기의 어떤 그 뭐라 그래 세기? 파워가 좀 딸리는 것 같긴 해. 그걸로 바꿔달라고 할까요? 바꿔달라 해봐. 뭐 돈을 주실 거야? 바꿔달라 해봐. 아니. 야 내고 있잖아. 돈 내고 있잖아. 내고 있으니까 안 바꿔달라고 해. 미래를 위해서 바꿔주세요. 바꾸면은 더 비싼 거로 바꾸면은 더 저렴하게 전기비는 나가는데. 맞아. 좀 큰 거를 바꾸면 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또 저녁에는 또 춥다 하는데 또 내가 생각해보면 저녁에 추운 것도 아주 막 이렇게 덜덜덜 떨릴 정도로 그렇게 추운 건 아니니까. 제가 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왜냐면 여기서 뭐 또 계속 수업은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마다 리스닝 찌게 더우면 이렇게 힘들 거니까. 보통은 근데 우리가 오후에 수업할 일이 없잖아. 보통은 저녁에 많이 수업을 하는데 저녁은 또 시원하니까 그때. 자, 아무튼 이거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더웠냐면 한 3년 전부터? 22년? 내가 22년도에도 특강을 이때 했거든? 이 방에서요? 이 방에서 했어. 근데 진짜 너무 덥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 힘이 빠지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앞에 이렇게 조금 텀을 주시고 얘는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어떤 문장이 나올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주절이라고 그래요. 주절. 주인이 되는 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완전한 문장이 예쁘게 들어오는데 콤마를 쓰는 경우가 생겨요. 콤마를 쓰는 경우가 이렇게 생긴다. 뭐 이럴 때는 콤마를 쓰는 경우가 생길 때는
이 뒷문장 같은 경우는 부사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부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결국에 이것도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뭔가를 꾸며주면서 갑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고 형용사고 앞에 있는 뭔가를 이제 꾸며준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어떤 관계대명사가 들어옵니다. 관계대명사가 들어와요. 관계대명사가 이제 들어오고 근데 관계부사는 들어올 수 없나요? 관계부사도 들어올 수 있는데 관계부사는 when, where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옵니다. 관계부사는 이제 when, where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옵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아는 것 중에 거의 다 들어가는데 that을 제외를 해요. that만 안 들어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that 제외한 모든 것. that을 제외한 모든 게 다 들어갈 수는 있다. 그러면 이제 뒤에도 예상이 좀 되죠. 뒤에도 보시면은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관계대명사 요거 있는 요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갈 거예요.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갈 것이다.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갈 거다. 자, 근데 이제 도대체 이게 지금 뭘 꾸미는 거냐? 이게 지금 꾸미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서 형태는 이렇고요. 형태는 이런데 이제 만약에 여기가 어떤 명사가 있어. 요 끝에 어떤 명사가 있어. 이 명사를 꾸미는 경우가 하나가 있어. 이 명사를 꾸미는 경우가 이제 하나. 이게 이제 선행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선행사. 선행사가 어떤 명사인 경우가 딱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주절 자체일 경우에 이 주절 자체가 문장 전체가 선행사인 경우다. 문장 전체가 선행사인 경우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주의점 이렇게 써있는 거 보이시죠? 이 주의점은 뭐냐면 콤마 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관대 대은 못 와요. 그래서 콤마 다음에 대시 나왔으면 절대로 오답이니까 절대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콤마 다음에 콤마 바로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은 절대 올 수 없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제껴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선행사가요. 첫 번째 어떤 명사인 경우 있죠? 앞에 있는 어떤 명사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거 이제 예문을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 saw the girl, 이 여자아이를 봤는데 이 여자아이가 후겠지 그러면? 후, that을 못 쓴다는 거야. 후. 이 여자아이가 있는데 나 여자아이 봤다? 근데 그 여자아이가 어제 한국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 지금 요 후부터 그 다음에 요 yesterday까지는 이 여자아이에 대해서 특정을 하거나 되게 중요한 정보인 건 아니에요. 부연 설명인 거야. 나 여자아이 봤는데 걔가 뭐 그때 뭐 어제 한국에 도착했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장일 때는
어쨌든지 간에 여자친구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선행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원래는요 2개의 문장이었어. 이 어떻게 하다가 2개의 문장이 되냐면 I saw the girl까지는 똑같아. I saw the girl 쓰고 원래 문장은 and 이렇게 쓴 다음에 콤마 다음에 and, 콤마 다음에 and who를 바꾸는 거지. who가 누구야? 여자아이잖아. 그 여자아이를 대명사로 바꿔봐. 대명사로. she로 되는 거. she 쓰고 뒤에는 똑같이 쓰고 arrived 또 땡땡땡땡 이거 똑같이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2문장이 된다는 거야. 왜냐면 주어 동사 쓰고 and라는 요 접속사 and라는 요 접속사가 주어 동사를 연결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 지금 보면은 주어 동사가 있고요. 땡땡땡땡 콤마 and 주어 동사 땡땡땡 요 순으로 지금 들어온 거라서 문장 2개가 예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 영어에서 이 and가 이렇게 없어서 그냥 콤마로 연결되는 그런 문장은 절대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문장을 연결할 때는 등위 접속사라 그래서 and but also 같은 애들이 꼭 중간에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원래 이 관계대명사 문장은 이걸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장 2개로. 연달아서 문장 2개로 그냥 왜냐면 이거는 필수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야 근데 그녀가 뭐 도착했지 하면서 그냥 연달아서 얘기를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명사인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장 전체인 경우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됩니다. 문장 전체인 경우. 자, 이 문장 전체인 경우는 예문으로 하나 쓸게요. 똑같이 I saw the girl 쓸게. 콤마 which made me happy 이렇게 쓸게.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해석을 해보면은 여자아이에 대한 설명도 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문장을 의도한 건 뭐냐면 이 콤마 있고 위치부터 해피까지의 이 문장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 이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치겠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나는 여자아이를 봤거든? 근데 그 여자아이를 봤다는 그 사실이 있어. 내가 그 여자아이를 봤어. 이렇게 여자아이를 봤다는 그 사실은 나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어요? 행복하게 만들었던 거지. 이해가 됐어? 그래서 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때는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요것도요 아까처럼 문장을 2개로 연결해 볼 수 있어요. I saw the girl 쓰고 콤마 때리겠죠. 콤마 그리고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랬어. 등위 접속사 and but also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and 그리고 뒤에는 자 이젠 여자아이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장 전체를 받아버릴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그것이라고 봤습니다. 즉 대명사 중에서도 it으로 받아요. it으로 받아. 그래서 it made me happy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It made me happy 이런 문장이 됩니다. 됐을까요? 여기서 사실은 문법에서 좀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되려면 이거를 현재형 문장으로 썼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도 써볼게.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썼어. 그러면 선생님 근데 여기다 그러니까 이거 걸즈라고 써볼게. 걸즈. 이것도 걸즈라고 써볼게. 그럼 충분히 헷갈려. 이렇게 썼어. 이렇게 쓰고 나서 문제 자체는 밑줄이 어디에 그어질 거냐면 여기다 그어. 걸즈.
여기다가 더 그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놓고 makes에다 밑줄이 그어져서 문장 앞에 있는 명사인 걸즈가 여기선 선행사인데?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리잖아? 이러면 s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야, 이건 틀렸고 makes라고 써야지. 이렇게 고쳐줘야 문장 전체가 선행사라는 거를 make 이렇게 이제 이거 x 치시고 make라고 써버리면 얘를 문장 전체가 아니라 앞에 있는 걸즈를 선행사로 생각을 해버린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혼동되게 나올 수 있다. 왜?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막 비비꼬아 몸을? 어? 아니 왜 쳤어요? 치지 말래. 전 터치니. 네가 쳤어? 네. 왜 쳤어? 전 터치니. 아직 범진이가 동네 북이구만. 동미 언니한테 치고 서진이한테 치고 동네 북이구만. 자, 그래서 어쨌든 문장 전체가 선행사인 것까지 봤고 최종 도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최종 도식. 처음에 선행사가 그냥 앞에 있는 명사일 수 있어요. 이러면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이제 that을 제외한 걸 다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whom 위치겠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겠고 이거를 이제 대명사, 등위접속사와 대명사로 만들어서 문장 두 개로 변환시킬 수 있다 했잖아요. 어떻게 변환시켜? 일단 등위접속사 and, but, or, so 와 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명사로 바꿉니다. 대명사로도 바꿀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에 따라 바뀌겠죠. she든, he든, they든 뭐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문장 전체가 선행사인 경우 이게 제일 중요하지. 문장 전체가 완전히 선행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 문장 전체가 선행사면요. 자, 무슨 취급하죠? 단수 취급합니다. 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경우에는 이 문장 전체를 완전히 단수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똑같이 들어가. who, whom, which 이렇게 들어가고 등위접속사 같은 경우는 and, but, or, so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와 바꿀 수 있냐면 대명사 중에서도 is로밖에는 못 바꿉니다. 단수 취급한다고 그랬잖아. 문장 전체는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is로밖에는 바꿀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요. 선행사가 또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었냐면 아까 관계부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선행사는 어쨌든 앞에 있는 게 뭐 문장 전체일 수도 있고 한데 일단 명사가 많이 들어가겠죠. 명사가 들어가고 관계부사는 when이랑 where이 들어갑니다. when이랑 where이 주로 들어간다. 그리고 등위접속사는 뭐 똑같이 and, but, or, so 이렇게 들어가는데 결국에 뭐와 바꿀 수 있냐면 이 친구는 원래 부사가 선행사가 장소에 대한 부사구였던 거거든요. 이 친구는 원래 장소에 대한 부사구로 바꾸면서 부사구, 부사 그냥 단순한 부사라든지 아니면 부사구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there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제 there 뭐 이런 말이라든지 거기에서 이런 말로 들어갈 수가 있고 부사구라고 하면은 뭐 그냥 뭐 at school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도 바꿔가지고 등장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아유, school이 아니라 부사구가.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뒤쪽으로 보시면 두 문장을 한번 바꿔보라 하거든요. 문장을 지금 authorities banned tourists from visiting the coast 콤마 다음에 이제 한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행사가 뭘까? 문장 전체일까? 아니면 앞에 있는 문장일까? 이걸 판단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복합 관계대명사 이게 제일 내용이 많은데 이게 가장 내용이 많다. 자, 이거는 사실은 위에 나와 있는 맨 위에 나와 있는 요거부터 먼저 봐야 돼요. 복합 관계사는 일단 관계사에다가 에버를 붙인 형태예요. 관계사에다가 에버를 붙인 형태예요. 근데 왜 에버를 붙이냐? 에버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쭉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에버의 의미가 뭐였냐? 계속 쭉이라는 의미가 일단 첫 번째가 있다. 이건 이제 약간 forever 할 때 그 forever, ever의 개념이거든. forever 할 때 계속 쭉. 그리고 약간 어떤 느낌도 있냐면 전부 다 주세요 했을 때 전부 다 라는 느낌도 있어. 그러니까 never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쭉 영원히 이런 뜻도 있고 그리고 그냥 전부 다 never의 반대라고도 생각을 해보면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친구다. 그래서 이 느낌을 살려가지고 지금 문제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복합 관계사라고 가운데에 적혀 있어요. 뭘 먼저 해볼 거냐면 who부터 먼저 합니다. 여기 지금 whoever부터 먼저 할게요. 자, whoever이 들어가 있으면 whoever는 who에다가 ever를 붙인 거기 때문에 뭐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뒤에가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불완전한 문장이 뒤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불완전한 문장이 일단은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whoever가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가 그냥 형용사로만 쓰이면 좋은데 사실 두 가지로 쓰여. 여기 명사절로도 쓰여. 그리고 저쪽에 끝에 보면은 부사절로도 쓰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명사절로 쓰이는 거에 대해서 먼저 다 쓰고 부사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요거도 다 채워보자. whoever 플러스 불완전한 문장 나오면 which도 있겠죠. whichever 플러스 불완전한 문장도 들어올 수가 있다. whichever 플러스 불완전한 문장도 들어올 수가 있다. 그리고 잠깐만요. whomever를 먼저 씁시다. whom도 있으니까 whomever.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whatever.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를 한번 써보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명사절로 이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기본 틀은 이거야. 뭐뭐든지 전부 다야. 그러니까 끝이 이렇게 끝나. 뭐뭐든지 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I love whoever 따따따 이렇게 얘기하면 난 누구든지 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명사절로 쓰이는데 얘가 어떤 식으로 원래는 틀이 어떤 애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요. 앞에 원래는 선행사가 anyone이었던 애예요. anyone who였던 애예요. anyone who 플러스 불완전한 문장이 원래는 뒤쪽에 왔었던 친구예요. 원래 이런 문장이었어.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라 하면 주관대랑 목관대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동사로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로도 시작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원래 이런 애였는데 anyone who라는 말 anyone 하면 누구든지잖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근데 어떤 누구든지 후부터 끝까지의 성질을 갖고 있는 누구든지 전부 다 같은 느낌이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anyone이 명사고 뒤가 형용사니까 명사절을 취급하자 이거죠. 자, anyone to가 뭐라고요? whoever라고요. 아까 what처럼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해하면은 굉장히 쉬워. 자, 이해하면 쉽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이 동사가 먼저 나온 것과 그 다음에 이 친구 주어 동사가 먼저 나온 거의 해석이 살짝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살짝 다르냐면 이 who를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who가 주어 역할을 한다 생각해봐. 그러면 첫 번째 해석 누가 동사 하든지 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하나. 이때는 주격관대 역할을 할 때, 그러니까 주어가 없고 동사부터 냅다 나왔을 때, 그때는 whoever의 who가 누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만약에 whoever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어. 근데 목적어가 없어. 이러면 누구를 역할을 걔가 하겠지. 그래서 주어가 누구를 동사 하든지 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해가 되면 밑에 거가 쉬워요. 이게 이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얘가 지금 얘네들이 누가 없는지 보면 돼. 주어가 없다? who가 지금 역할을 하자.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who가 또 그 역할을 하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whomever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같아요. anyone 쓰고 who 썼는데 whom이 들어간 거야. 그럼 뒤에 불완전한 문장 들어가겠지. 근데 이 불완전한 문장은 목적어가 없는 거니까 주어 동사 어쩌고 저쩌고 하고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들어갈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꾸미니까 명사절 역할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해석으로 와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해? 하나밖에 없지. 하나밖에 없지. 왜냐면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면 주어가 누구를 동사 하든지 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whom은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한 가지. 자, 다 쓰셨으면 이제 위로 올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아까 내가 여기 왔었나? 뭘 썼지? what이야, which야? which 썼어? 세 번째 칸. whichever. 이렇게 썼는데, 맨 앞으로 가가지고 봤을 때, 이게 원래 어떤 형태였냐면, anything which였던 거지. anything which. 그리고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갔다.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면 동사로 된다든지, 이것도 안 돼. 동사로 된다든지 아니면 주어 동사가 뒤에 온다든지. 그러니까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이제 위치부터 그 다음에 요 끝까지 문장이 형용사적으로 기능을 해서 anything을 꾸며준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석을 할 때가 중요한 거지. 이제 해석을 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위치의 이 의미 중에는 어느 쪽,
어떤 것 이런 식으로 어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만약에 주어가 없잖아? 만약에 주어가 없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이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목적어가 없을 거 아니야. 목적어가 없으면 주어가 어느 쪽을 동사할지 하든지 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주어가 어느 쪽을 동사 원형하든지 전부 다 라고 해석을 할 것이다. 똑같아. 그러면 이제 맨 끝에 있는 것도 whatever잖아. whatever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 들어오잖아. 이거는 anything에서 시작을 합니다. anything that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불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오고 뒤에가 동사로 시작을 하든지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하든지 하겠지. 똑같겠지 이거. 그리고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묶여가지고 똑같이 anything을 수식하겠죠. 그러면 해석이 만약에 what이 딱 나왔는데 동사부터 나와있다. 그럼 무엇이 이렇게 해석했죠. 무엇이 동사 하든지 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 그리고 만약에 주어 동사가 왔어 뒤에 목적어가 없어 이러면 주어가 무엇을 동사 하든지 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썼어요? 썼을까요? 썼으면 이제 뭐 써야 되냐? 이제 양보가 나왔어. 양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명사절 했던 거야. 아까 whoever, whichever, whatever 이런 친구들이 명사로 기능했어. 근데 이제 부사로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양보로 해석이 돼요. although, though, even though처럼 해석이 되는데 그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쩌다? 어쩌라고 같은 느낌이야. 어쩌라고 상관없다. 그래서 양보의 부사절이 되는 거죠. 그걸 하든지 전부 다 어쨌든 상관없어 날려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지금 양보의 부사절 쓰는데 그러면 얘가 어디서 파생된 거냐? 사실 양보의 부사절이라 하면요 무조건 no matter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no matter 하면서 시작을 해요. 아까 이제 우리가 who로 시작했으니까 no matter who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 불완전한 문장 여기서부터 점점점점 여기까지가 전부 다 부사절인 거야. 그래서 뭐뭐 하더라도 상관없어 같은 느낌으로 끝난 거고 어딘가에 주절이 있겠죠. 어딘가에 주인이 되는 절이 있다. 이것도 해석이 두 가지라니까. 만약에 뒤에가 동사밖에 안 나와 있어. 이러면 누가 이렇게 해석하라고. 누가 동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목적어 없어. 그러면 주어가 누구를 동사하더라도 이렇게 일단 해석. 이렇게 해석. 이렇게 해석.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했네. 자, 여기 앞에 아까 뭐였어? No matter which였어요. No matter which. 쓰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갔었습니다. 똑같아. 1번. 만약에 뒤에 동사만 나와있어.
그러면 어느 쪽을? 어머 잠깐만 우리 여기 노메로 위치가 아니라 노메로 흠 아니에요? 그죠? 노메럴 흠이고 여기가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럼 여기는 하나밖에 없지. 2번이 그대로 내려오면 되죠. 이거 2번이 그대로 내려오면 되죠. 이렇게. 누가 주어가 누구를 뭐뭐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쓰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노메럴 위치지. 불완전한 문장 들어오고 해서 아까처럼 만약에 주어가 없다. 어느 쪽이 동사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가 어느 쪽을 동사 하더라도 이렇게 쓰는 거 하나. 주어가 어느 쪽을 동사하더라도 이렇게 쓰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자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what이겠죠. 그러면 여기도 no matter what이야. no matter what. 그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 이래 들어오는데 해석이 두 가지겠죠? 해석이 무엇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 무엇이 동사하더라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가 무엇을 이렇게 하는 거죠. 주어가 무엇을 동사하더라도 이렇게 쓰는 거 또 하나.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양 사이드로 명사절과 부사절을 완성을 시켰던 겁니다. 이게 관계 대명사에 ever가 붙은 복합 관계 대명사. 그래서 관계 부사도 있죠. 자, 우리 시간이 됐지만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문제 푸는 거라서 복합관계부사까지는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하고 해야지. 쉴 수도 없잖아. 여기서 쉬는 거 이상하잖아. 아이 끝났어. 다 이해했잖아. 자, 이거 죽으려 한다. 야, 씨. 근데 거의 끝났어. 자, 일 처음에는 whenever랑 아니 금방 해. whenever, wherever, however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다시피 뒤에가 다 완전한 문장이 들어오겠죠. one 다 완전한 문장이 들어오겠죠. 전부 다 완전한 문장이 들어오죠. 왜? 복합 관계부사니까 관계부사에서 파생이 된 거 아니야.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부사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결국에는 어디서 명사 역할을 못해요. 양 사이드로 부사 역할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양 사이드로 무슨 역할만 있다? 부사 역할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원래 뜻, 기본 뜻, 요 기본 뜻은 그냥 뭐든지 간에 다야. 뭐든지 간에 다 같은 느낌이고, 요 이제 뭐든지 간에 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잘 보면은 부사절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어느 시간이 됐든지 다야. 야, 너 시간 있어? 언제든지 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anytime when이에요. anytime when 하면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해석이 좀 필요하겠죠. 이 친구 해석, 해석을 왜 해석 있는 자리에 써버렸냐? 해석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들어오겠지. 왜냐면 이제 주어, 요거는 이제 주어 동사랑 상관없이요. 일단 언제라는 말은 꼭 들어갑니다. 언제라는 말은 꼭 들어가는데 1번 주어가 동사 할 때마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whenever 하면 동사 할 때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얘기하는 거지. 전부 다. 뭐뭐 할 때마다. 전부 다.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주어가 동사하는 이제 언제든지 간에 다 이렇게. 언제든지 간에 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이게 더 많이 쓰여요. 1번이 훨씬 더 많이 쓰여요. 1번이 압도적으로 좀 더 많이 쓰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게 이제 어떻게 쓰이냐면 anytime, anytime이 아니지. any place where 이렇게 쓰일 때도 있다. 뒤에 완전한 문장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것도 이제 해석이 그냥 어디서든지 다야. 요건 이제 1번 해석은 없고요. 주어가 동사하는 어디든지 간에 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주어가 동사하는 어디든지 간에 다. 됐을까요? 자, 근데 지금 how에버는요, 얘네들이 how의 뜻을 살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잘 보면 whenever랑 wherever는 time이라든지 place와 같은 원래 뜻을 좀 살렸습니다. 장소나 시간에 대한 뜻을 살렸지만 however 같은 경우는 지금 방법의 뜻을 살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거는 원래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쪽 이제 옆으로 가봐요. 옆으로 가시면 옆으로 가면 이게 부사절인데 양보의 뜻이 있더라. 그러니까 양보의 부사절은 항상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모든 복합 관계사든 관계부사든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뜻은 그냥 주어가 동사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양보니까. 주어가 동사 하더라도 라고 쓰시면 되겠고, 얘도 이제 no matter를 다 쓰시면 돼요. No matter when, no matter what, no matter where. 그 다음에 마지막 no matter how. 이렇게 들어오고 뒤에는 당연히 완전한 문장들이 들어올 것이다. 변신할 수 있는데 해석은 뭐뭐 하더라도로 끝내면 돼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when을 살려. when 먼저 던져. 언제 주어가 동사 하더라도 똑같이 쓰는 거지. 그리고 요거는 어디서 주어가 동사 하더라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중요한데, 맨 마지막에 있는 건요, 어떻게가 아니라요, 아무리야. 아무리 주어가 동사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빈출로 많이 나오는 게 no matter how. 이게 빈출로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해석이 독특하기 때문에 이거 물어보는 거라든지 해석 물어보는 거라든지 바꾸는 거. however에서 no matter how로 바꾸는 거, 이게 가장 빈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심성의껏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no matter how가 제일 중요하다. 자, 고생했어요.